자,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구글 제미나이. 오늘 시장 완전히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이 살렸습니다. 주가만 놓고 봐도 6% 넘게 올랐고요. 이 배경에는 새로 출시한 제미나이 3.0, 그러니까 새로운 챗봇이 오픈 AI의 챗 GPT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적용을 한 것 같은데 오픈 AI 상대적으로 얘기가 쑥 들어갔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인공지능 판도의 또 하나의 아주 중대한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주가도 떨어지던 주가가 구글 알파벳의 제미나이 때문에 인공지능 거품론이 멈칫하면서 다시 주가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예. 주가뿐만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면에서도 아주 놓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동안 인공지능은 오픈 AI가 챗 GPT를 성공하면서 폭발적으로 이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3년 조금 넘어갑니다. 그 효과로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올랐죠. 오픈 AI는 상장사가 아니고 엔비디아의 GPU를 집중적으로 오픈 AI에 팔았고 또 그 오픈 AI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른바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집중적으로 엔비디아 GPU를 사 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엔비디아 GPU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했던 이 올트만, 오픈 AI의 올트만이 제미나이에 대해서 추월당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적 평가가 제미나이가 오픈 AI를 압도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오픈 AI의 올트만도 실패를 인정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구글 제미나이 3.0 정말 놀랍다. 이제는 우리가 쫓아가는 입장이다. 자, 시간 관계상 제미나이의 성능이 얼마나 어떻게 좋은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예. 심지어 일론 머스크 오픈 AI를 저격하는 데 앞장섰던 일론 머스크도 구글 제미나이 3.0의 놀라운 성과를 축하한다. 이 머스크가 상대 특히 경쟁자를 축하하는 모습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연산 능력이나 비디오 상태라든지 그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성능이 오픈 AI보다 더 빠르다. 자, 심지어 세일즈포스의 창업자는 추론 능력, 속도, 이미지, 비디오, 인공지능 모든 면에서 every aspect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엄청난 진전이 있다. 자, 마크 베니오프는 자기는 챗GPT, 오픈 AI가 만든 챗GPT를 3년을 썼대요. 예. 제미나이 쓴 거는 며칠 안 된답니다. 그런데도 이제 나는 다시는 오픈 AI의 챗GPT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 구글의 제미나이에 천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 구글 제미나이가 성능 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다. 자, 이 대목에서 중요한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오픈 AI는 그동안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와서도 돈 구걸을 하고 전 세계에 돈을 끌어모아서 이 챗GPT를 했는데 그것이 돈을 별로 쓰지 않은 구글 알파벳보다도 더 못하게 됐다. 이 오픈 AI 입장에서는 정말 데스플레이트,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고요. 반대로 구글 제미나이 입장에서는 우리 그렇게 돈 안 써도 잘할 수 있어. 자, 지금 최근에 워런 버핏이라는 이 오마하의 현인이 하고 있는 버크샤에서 최근에 구글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대폭 샀습니다. 애플을 팔고. 네. 그때 이유가 대부분 분석가들이 뭐 제미나이의 기술을 깊숙하게 들어갔다는 것보다도요. 지금 알파벳의 PER, 밸류에이션이 그 AI, 특히 IT 기업 중에서 가장 낮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주가가 덜 고평가돼 있고 또 투자비를 가장 적게 썼습니다. 그런데 성능은 오픈 AI를 뒤집었다. 뭐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혁명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정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TPU라는 여러 번 소개를 해 올렸는데 구글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TPU, 텐스 프로세서 유니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했다. 자, 지금 그동안에 우리는 인공지능 하면 반드시 엔비디아의 GPU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 구글의 제미나이를 움직이는 것은 엔비디아의 GPU 한 톨도 쓰지 않고 오로지 구글이 자체 개발한 텐서 프로세싱 유니트를 쓴다. 자, 이게 가격이요. 6분의 1, 7분의 1로 쌉니다. 거기다가 성능이 훨씬 더 좋아졌고 에너지 효율적이다. 물론 게임용에는 맞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지금 게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인공지능에 특화시키는 데는 텐스 프로세서 유니트가 훨씬 싸고 더 효과적이다. 자, 이것은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에 큰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구글 제미나이 주가가 폭발할 때 그 순간에 주가가 떨어진 회사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인공지능주 많이 올랐는데 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는 장 초반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 이제 엔비디아의 GPU 시대가 가는 거 아닌가. 물론 속단하기는 어렵니다. TPU는 아직 대량 생산이 되지 않았고 구글이 브로드컴과 함께 독자적으로 쓰고 있는 건데 공교롭게도 브로드컴하고 구글은 주가가 대폭발했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TPU의 특수가 온다. 자, 이 얘기는 벤 라이트지스라는 이 유명한 멜리우스의 애널리스트는 구글 알파벳이 자체 개발, 여기서 방점은 자체 개발입니다. 자체 개발한 TPU 칩으로 AI 컴백에 성공했다. 원래 인공지능은 구글이 제일 먼저 한 겁니다. 알파고 바둑. 지금 오픈 AI에 있는 올트만을 비롯한 많은 그 전문가들은 구글에 있다가 구글하고 경영진하고 충돌해서 나갔던 반란을 일으켜서 분리 독립했던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구글이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이 구글은 자체적으로 엄청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픈 AI는 자기들이 챗GPT 만들어도 자기들이 직접 활용하기, 직접 팔기가 어렵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넘긴다든지 여러 다른 생태계에 의존해야 하는데 구글은 그것을 직접 유튜브에 활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바로 검색 기능에 활용하고 있고 그 밖에도 안드로이드 시스템이라든지 또 컴퓨터의 브라우저 이런 것도 다 구글이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 그러니까 자, 구글 제미나이의 장점은 자체 TPU를 사용했다. 엔비디아의 의존을 탈피했다. 수직 계열화가 된다. 검색, 유튜브 다 통합한다. 하이퍼 스케일러가 직접 조달한다. 이러면 엔비디아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물론 지금 당장에 뭐 엔비디아의 관계를 끊겠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이번에 제미나이의 기술 가능성으로 봐서는 엔비디아 없이도 충분히 독립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 때문에 구글이 올랐고 또 하나 이것은 구글의 성공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자, 인공지능 거품론이 나오게 된 게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엔비디아 GPU를 사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다 투자가 됐는데 아니 구글의 TPU 사용하면 6분의 1, 7분의 1 가격으로 할 수 있잖아. 실제로 구글은 퍼 지수도 굉장히 낮으면서 싼 비용으로 했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 그래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이 AI 거품론을 불식시키고 AI 혁신의 제2막을 여는 게 아니냐는 그런 기대. 네. 물론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구글 제미나이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또 한 번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중대한 변혁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건요. 지금 계속해서 시장의 우려 사안으로도 이제 발전이 됐지만은 자금이 오픈 AI 쪽에 굉장히 많이 쏠렸었잖아요. 만약에 구글이
올라서고 추월하게 되면 오픈 AI에 쏠렸던 자금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거품론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꼭 집어주셨는데요. 자, 일각에서는 구글 제미나이 때문에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대의 장을 열었지만 그동안에 과다 투자한 오픈 AI 자체는 상장사가 아니니까 별 충격이 없을 거예요. 네. 여기 투자한 소프트뱅크, 마이크로소프트, 또 엔비디아는 어떻게 되나? 자, 그런 우려가 일각에 있는데 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이 인공지능 초기에 저변이 넓어져 가는데 서로가 윈윈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구글 제미나이의 TPU가 갖고 있는 장점과 엔비디아의 GPU가 갖고 있는 장점이 완전히 서로 충돌하지는 않는다. 엔비디아의 GPU는 병렬형 계산이거든요. 예. 병렬형 계산으로 교육시키고 동시 처리 작업은 여전히 엔비디아의 GPU가 더 빠르다. 엔비디아 그러나 그 고도의 계산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의 반도체는 학습 동시에 우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 중에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잠 안 자고 공부하는 스타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쪽이 엔비디아 쪽에 가깝다면 공부 안 해도 설금설금 이래도 한 요점만 가지고 머리 좋게 하는 우리 앵커님 같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바로 제미나이의 TPU다. 그 두 개가 합쳐지면 더 잘 될 수도 있다. 지금부터 과연 어떻게 서로가 그 하모니를 조절해 가느냐. 여기에 시장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공부하는 스타일은 저는 엔비디아 쪽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공부 잘 안 했지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양적 긴축, QT 중단. 지금 시장에 유동성 우려가 깔려 있죠. 그런데 당장 12월 1일, 그러니까 다음 주 되면 미 연준이 예고했던 대로 이 양적 긴축을 중단을 합니다. 이 영향 얼마나 클까요? 금리 인하보다도 2배, 3배 이상의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양적 긴축, 퀀타티티브 타이트니스 말도 어렵고 내용도 저게 뭐야? 이렇게 좀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금리 인하했을 때보다 양적 긴축할 때 시중의 유동성 상황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자, 이 표 한번 좀 뚫어져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미국이 양적 완화, 돈을 막 풀어제끼기 시작한 게 2008년부터 모두 4차례 했고, 자, QE1, QE2 원래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의 자금 덩치 자산 규모가 1조 달러가 채 안 됐습니다. 1조 달러, 0.9조 달러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QE를 하면서 7.7조까지 8배 정도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다 해서 막 줄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준비금 관리 이런 게 여러 가지 요 디테일한 것은 또 이어서 내일 모레도 계속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만은 그 현재 지금 시중의 통화량이 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불 준비금 관리 때문에 양적 긴축을 중단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물가 관리 측면에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중의 유동성 완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급속하게 유동성을 좋게 할 거고 특히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기폭제가 된다. 사실 오늘 뉴욕 증시 주가가 오른 것도 제미나이 효과도 있지만 저는 양적 긴축이 중단된다. 12월 1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대목도 계속해서 좀 특집으로 이어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공매도 저승사자, 앞서 AI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분위기가 좋은데 여기 또 찬물을 끼얹으려고 노력을 부단히 하는 사람이 있죠. 마이클 벌입니다. 이분 새로운 뉴스레터, 그러니까 유료화된 뉴스레터를 개설을 하면서 거품이라고 또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어디까지 또 이걸 들어야 될까요? 예, 마이클 벌이 공매도의 저승사자, 그 서브프라임 사태의 그 최대 영웅 마이클 벌이가요. 일전에 자기 회사를 등록 취소를 하니까 일부에서는 뭐 희망회로를 발동해서 마이클 벌이가 도망갔다. 이렇게 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우리 모닝벨에서는 가짜뉴스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자, 역시 가짜 뉴스였고요. 마이클 버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원래 11월 25일 날 돌아온다고 예고했었습니다. 예. 저희들 방송했죠. 예. 자, 왜 회사 등록을 폐쇄했느냐? 일일이 공시를 해야 되고 감독을 받아야 되니까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공격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카산드라의 족쇄 풀린 카산드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돈을 받으면서 직접 공매도 리스트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예. 여기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AI 중에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오픈 AI를 중심으로 한 축, 그 회사들 나는 공매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대목도 뭐 우리가 마이클 버리를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매도 하도 잘한다고 그러니까 특히 이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는 오늘 2가지의 글을 올렸는데요. 자, 연준 의장 말 믿지 마라. 2005년에도 그린스펀이 집값 거품 없다 했는데 2년 후에 미국의 집값 터졌다. 자, 파월 연준 의장이 AI 뭐 닷컴 버블 때와는 다르다 얘기했는데 두 사람 다 망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자, 이 공매도 저승사자 마이클 버리 소식도 아주 신속하게 계속해서 이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국민연금 환율. 야, 환율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니까 결국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소방수 역할을 맡길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요, 우리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사실 수출 기업들하고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일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를 퍼다가 외국으로 마구 실어내기 때문에 국내에는 달러 공급이 줄어들고 국제수지 흑자가 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분을 국민연금이 지금 해외에 주식 투자한 게 751조입니다. 751조. 자, 그래서 국민연금은 물론이고 지금 수출 기업들 해외로 자금을 돌리는 거 이거 대책 세워야 되는 것은 맞아요. 예. 그런데 대책 세우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2025년 초 탄핵 정국 속에서 환해지를 했는데 그때 환해지 실패해가지고 국민연금이 1조 2천억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국민연금도 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래 깨지나 저래 깨지나 고통받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국민연금도 환율 안정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있어요. 네. 여기에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된다. 국민연금의 환율 소방수 역할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대목도 내일 모레 계속해서 이어질 이슈거든요. 네. 계속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구글 제미나이, 양적 긴축 QT 중단, 공매도 저승사자, 그리고 국민연금 환율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산 운용을 말하는 수많은 단어 중 이지스의 단어는 나간다, 높인다, 부딪힌다, 이거 충분히 검토가 됐을까요? 감사와 함께 모여보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리스크는 많이 없앤다, 잊는다. 오직 단 하나의 단어, 지킨다를 위해. 그렇게 전략적으로 지켜낸 자산으로 좋은 기회를, 더 큰 성장을, 지속 가능한 수익을.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새로운 투자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지스 한마디로 지키되 새롭게. 이지스 자산운용.